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이고요.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좀 한가한 건 좋은데 살짝 심심합니다. 오늘은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만약에 제 친구가 저에게 야, 미쓰리 너 정혜인처럼 생긴 남자랑 소개팅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면 저는 머릿속으로 야, 정혜인처럼 생긴 남자가 미쳤다고 나를 만나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 친구가 계속 그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야, 키가 180이 넘어. 그럼 저는 또 키는 한 176, 7 정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 친구가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 막 프로필을 그렇게 어필할 때마다 저는 믿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의심병이 있고 그렇게 믿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설마 했다가 혹시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뀝니다. 에이, 설마. 야, 그렇게 생긴 남자가 나를 왜 만나니? 그렇게 생긴 남자가 아직까지 혼자일 리가 없어. 다른 년이 채갔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 정말 내가 혹시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아직까지 그런 남자가 내 품에 안기기 위해서 존재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설마를 생각했다가 혹시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소개팅 장소에 나가면 그 친구가 얘기했던 조건에 일치하는 남자가 그 자리에 나올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야, 미쓰리 너 소개팅 좀 해라. 누군데? 그러면 그냥 나 아는 분인데 되게 괜찮아. 너랑 이야기 좀 잘 통할 것 같고, 그리고 미쓰리 너 원래 남자 얼굴 뜯어먹지 않잖아. 그리고 꼭 그 이성 관계가 아니더라도 만나서 얘기 잘 통하고 그러면 친구처럼 지내도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속으로 그래. 미쓰리가 얼굴 뜯어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렇게 대놓고 할 정도면 정말 얼굴은 아니구나. 그래? 그럼 정말 만나서 친구로서 이렇게 알고 지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소개팅 장소에 나갔는데 의외로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경제 지표, 미국의 기업 실적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아예 눈높이를 낮춰둔다 였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정말 전례 없었던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키면서 그 셧다운 동안 경제 지표가 훼손되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내용도 막상 수치화되고 그 수치가 좀 크게 안 좋아지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지표와 미국 기업 실적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는 거죠. 야, 미국 경제지표 이번에 발표되는 거 있지? 감소세가 2자릿수야. 각오해? 알았지? 너 봐라.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엉망진창 만드는데 좋게 나올 수 있겠어? 안 좋게 나올 거야?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면 그래. 아휴, 어쩌나.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지겠지 뭐. 견뎌보지 뭐. 어쩌겠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막상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2자릿수가 아니라 1자릿수라든가. 즉,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는데 의외로 잘 나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의외로예요. 의외로. 그러면 사람들은 와, 엉망진창일 줄 알았는데
선전했네? 선방했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선방을 했으니 지금 연준이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쓰고 있는 부양책과 이제 맞물려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건 뭐 무조건 그냥 미국 경제, 미국 기업 실적은 뭐 그냥 V자 반등이지 뭐. 이런 기대를 갖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국의 기업 실적, 경제 지표의 관전 포인트는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을 것이다. 눈높이보다 잘 나오면 선방했다. 라고 할 것이다. 4월 1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2% 상승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3%대 상승했습니다.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보여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내용들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 재개 의지 계속 보여주고 있죠. 주지사랑 뭐 기싸움을 하니 뭐하니 뭐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짱인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경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스페인 같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봉쇄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제는 좀 괜찮을래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든 것이 뉴욕 증시를 상승시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먼저 우한 폐렴의 고통을 겪었던 중국이 3월달 수출 지표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은 16% 감소를 예상했어요. 야, 중국 경제 쟤네 엉망진창일 거야. 3월달 중국 수출, 야, 지금 전 세계가 연병할 셧다운 됐는데 한 16% 정도 감소되지 않았겠냐? 라고 했는데 전월 대비 6.6%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와, 선전했네. 잘했네. 세 번째, 미국의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슨앤존슨이 1분기 순이가 매출이 양호했다. 자, 이 양호가 기준이 뭐냐? 시장 예상이 안 좋았거든요. 아유, 존슨앤존슨 이번에 엉망진창일 거야라고 했는데 1분기 순이익 매출이 양호했고 그리고 또 그냥 양호하면 또 우리 인간은 뭐합니까? 또 다음을 생각하거든요. 아유, 시장 예상보다 순이익과 매출이 양호하면 뭐해? 1분기가 양호하면 뭐해? 2분기에 더 힘들 수 있다는데 이렇게 걱정할까 봐 9월 달에 시작하는 존슨앤존슨이 시작하고 있는 어떤 백신 개발이 임상 실험이 이제 9월 달에 들어가는데 요거 기대할 만한 것 같아. 요거 9월 달에 임상 실험에서 잘 되면 2021년 1분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지금 시장의 의견이 뭐예요? 자,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훼손시킨 거는 우리 인정해야 돼. 그리고 아마 많이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놓고 의외로 선전했네, 선방했네 라고 했는데 아유, 1분기에 이 정도면 2분기에 더 안 좋다고 하는데 걱정할까 봐 그 회사가, 그 나라가 하고 있는 어떠한 정책, 부양책 혹은 어떤 백신 개발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낼 거야. 그러면은 어마어마해질 거야.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5월 1일부터 경제를 재개하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약간은 좀 확실하지 않지만 기대가 있었던 재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미국의 존슨앤존슨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악재와 그리고 좀 확실하진 않는데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이슈와
마지막으로는 과연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세 가지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악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이번에도 뉴욕 증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항상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하면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마다 가장 순수하게 움직이는 녀석은 국제 유가고요. 뉴욕 증시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IMF 니네가 떠들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우리 미국은 계속 잘 나갈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MF에서 대봉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마이너스 3%, 즉 역성장 될 것 같아.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0.1%밖에 역성장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0.1이 아니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가 역성장 될 것 같아. 자, 미국은 마이너스 5.9%야. 그런데 미국 경제가 역성장된 이 기록은 2009년도에 마이너스 2.5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11년 만에 미국이 역성장을 기록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 경제 성장률을 GDP 증가율로 측정하기 시작한 때가 1944년 이후인데 그때 이후 이렇게 미국 경제가 5% 이상 역성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대공황 어쩌고 하는데 대공황 때는 이 경제 성장률을 GDP 증가율로 측정하는 그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1944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을 GDP 증가율로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5%를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었는데 하물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2.5였는데 올해 미국이 마이너스 5.9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만 이런 건 아니죠. 유로존 마이너스 7.5, 일본이 마이너스 5.2, 그나마 중국은 플러스 1.2인데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 최악의 성장률이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2015년 8월 달에 이제 중국이 7% 경제성장 안 될 것 같아. 어머나 웬일이니 어떡하면 좋으니.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요. 중국이 과연 6% 되냐. 바오유 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지금 6%고 5%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올해 겨우 1.2% 중국이 성장한다. 뭐 그나마 다른 나라 역성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하는 거죠. 자, 이렇게 IMF에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는 보고서를 내놓자.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각 유로존 일본, 중국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향 조정하자. 누가 출렁거립니까? 국제 유가가 이날 10.3%씩이나 하락합니다. 그래서 20.11달러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19.95달러까지 갔어요. 제가 이번에 감산을 하더라도 20달러 깰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달러 깰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는요. 제가 앞서 국제유가 해드릴 때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안타깝게도 미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20달러 깰 수 있어요라는 얘기. 20달러 깼습니다. 970만 배럴 감산 합의됐죠. 자, 970만 배럴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얼마나 급감할 텐데 그거 세 발의 피지 그거 감소해서 되겠니? 이런 우려감이 팽배해서 국제유가를 더 끌어내릴까 봐 전일에 사우지 에너지부 장관이 6월달 회의에서 추가 감산할 수 있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도 국제유가 더 깨질까 봐 기대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6월 달에 추가 감산 가능해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 1,000만 배럴 감산한 건데 실제로는 2,000만 배럴 감산한 효과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어떤 소리예요? 멸치 똥 씹는 소리죠. 970만 배럴을 감산을 이뤄냈으나 시장에서는 공급을 그렇게까지 줄여서 더 많이 줄어드는 수요를 뭔가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으니 시장이 더 빠질 거야. 이 우려감에 사우디 에너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저런 발언들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지난주 주간 원유 재고가 1010만 배럴 증가될 거라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함과 동시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수요일 날 미국의 원유 재고를 발표할 건데 1010만 배럴씩이나 증가됐을 것 같대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얽히고 설켜서 국제 유가를 10%까지 하락시킨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뭐 국제 유가나 한쪽 방향만 계속 가는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쓰리가 예상했던 20달러를 어쨌든 장중에 깼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국제유가 뭐 할 거냐면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음봉만 낼 수 없잖아요. 계속 음봉을 내야 되는데 너무 질려할까 봐 뭐 잠깐이라도 양봉 한번 내고 또다시 음봉을 낼지언정 국제유가는 어차피 지금 장중에 20달러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수요일 날 시나리오는 국제유가 시나리오는 만약에 정말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그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처럼 1010만 배럴이 안 된다면 그럼 뭐 할까요? 국제유가 반등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산유량의 40%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 그 산유량을 관리하는 뭐 산유량 철도위원회인가 하여튼 그런 곳에서 지금 감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국제 유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단기적으로 아주 정말 찰나적으로 뭐 4월 15일만 놓고 봤을 때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지난주 주간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 1010만 배럴 안 되는 거. 어머,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저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성적표를 봤더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1010만 배럴 증가가 아니라 예상을 깨고 감소했다면 그러면 국제유가 또 급반등하겠죠? 여기에다가 미국 산유량의 40%를 차지하는 텍사스주의 산유량관리위원회에서 감산을 합의하고 있는데 이거 감산 합의 결정됐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제유가 급반등하겠죠. 지금 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제가 IMF에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얘기해드리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악재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악재. 그럼 또 시장에 나왔던 확실한 악재가 뭐였냐면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이 정도가 2008년보다 한 4배 정도 심각하다. 전 세계 2분기 GDP는 2019년 2분기 대비, 즉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할 거고 미국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실업률은 15%까지 2분기에 치솟을 수 있고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4%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지금 미국 경제가 뭐 부양책을 쓰고 뭐 할지언정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그 백신의 효과가 입증돼야지만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신 개발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치료제 개발은 좀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연준이 쏟아붓고 있는 부양책, 그죠? 이건데 오직 이거 하나와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떤 그 확산세가 줄어드는 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야,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려워. 경기 회복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날 확실한 악재가 뭐였냐면 바로 뉴욕주의 사망자가 13일 날 671명을 기록하면서 이제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700명을 하회하는 건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4월 14일 다시 77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이렇게까지 물론 아직까지 혼선은 좀 있지만 여전히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악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이 확실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애매한 이슈를 좀 보면 트럼프를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코오모는 즉 뉴욕 주지사는 매일 심지어 매 시간마다 나에게 새로운 병원과 침상, 인공호흡기 즉 주정부가 책임져야 될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안 돼요, 대통령님? 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구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 재개 극복을 위한 결정과 권한이 주지사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자로 경제 재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뉴욕 주지사를 비롯해서 몇몇 주의 주지사들이 좀 미친 소리 아니야?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재개를 하겠다고 저래? 저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저 그냥 이래서 좀 주지사들과 트럼프와 지금 약간 그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 5월 1일까지 보름 정도의 기간이 남았지만 자꾸 시장에다가 기대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자, 미국 국민 여러분, 어이 월가 잘 들어. 나 5월 1일 날부터 경제 재개할 거야. 자, 경제 재개하고 이렇게 부양책 쓰고 그러니까 이제经济좋아지겠지? 경제 좋아지겠지? 그지?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지사는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좀 주지사와 뉴욕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코오모 주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겐 왕이 없다. 즉 다만 이 문제로 대통령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체격도 크고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 남자잖아요. 근데 그 남자 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안에 너무나 섬세한 그 기집애 같은 그런 그게 있다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코오모는 뉴욕 주지사는 매일 심지어 매 시간마다 나에게 새로운 병원과 침상, 인공호흡기 등 주정부가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구걸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그 여자들끼리 기집애들끼리 이렇게 싸울 때 좀 유치하고 치사하게 싸우는 방법이거든요. 저 주지사 저거 맨날 나한테 구걸하고 저러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 뭐 권한을 달라고 하네? 물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긴 한데 최소한 남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뉴욕 주지사를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뉴욕 주지사는 대통령이랑 싸우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코오모 주지사가 괜히 자기랑 트럼프랑 싸웠다가 오히려 더 트럼프를 이렇게 더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이럴까봐 그냥 자제하려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5월 1일 미국 경제활동 재개하는 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뭐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뭐 뉴욕 주지사가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날 경제를 재개하지 않으면 상황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말 코로나19가 잡혀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싶은 길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경제를 재개했다가 다시 마스크 안 쓰던 미국인들이 그래도 쓰더라. 그리고 다시 가게를 열고 마트를 열고 출퇴근을 하고 그랬을 때 다시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예,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인생은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배수의 진이에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 지금 부각시킨다고 했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너 1월 29일 알았다며?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짜뉴스야, 너희는 가짜뉴스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이제는 확산되지 않는 건지 이제 진짜 안정화가 되는 건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주지사들과 전염병 연구소장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대를 하게 되죠. 아직 뉴욕 주지사의 말처럼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소장 얘기처럼 아직은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으면 좋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소원하는 대로 5월 1일 날 경제 재개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미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야야야 그저 기대는 부응해야지 마시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 기대를 부응시키는 보고서들을 쏟아져냅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요. 유례 없는 FED 및 행정부의 부양책들이 코로나19의 확산 곡선을 평탄화시킨다. FED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정크펀드 막 사들여 그냥 일단 돈 풀어헤쳐. 이러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미국 국민들 주머니에다 현금 꽂아줘. 이러한 부양책들이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잡혀갈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19 확산 곡선이 평탄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하방 위험을 극적으로 줄여놨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재발되지 않는다면 미 증시는 앞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했던 그 저점을, 즉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원래 S&P 500 지수가 이번에 코로나19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 영향 때문에 2000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었었는데 그 기존의 전망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말까지 S&P 500이 3000선까지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꿨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그냥 이제는 관심박 다 알고 있잖아. 1분기 때 안 좋을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분기는 잊어버리고 내년도 2021년도의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계획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JP 모건도 4월 9일 FED가 내놓은 그 조치가 어떤 미국 경제 위기의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4월 9일 날 FED에서 내놓은 조치가 뭡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정크펀드든 뭐든 막 사들여라. 그 조치가 미국 경제의 위기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즉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상반기에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즉 기존에 기록했던 2만 9천 포인트, 3만 포인트에서 조금 부족했잖아요. 그거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가 얘기합니다. 또 FED에 맞서지 마라.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S&P 500 시나리오를 2,700선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존 전망도 철회합니다. 그리고 S&P 500 3,000 갈 수 있다라고 상향 조정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더 좋아지면 S&P 500 3,250까지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돈다방 미쓰리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예. 정말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정확하진 않는데 이렇게 거론되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뉴욕 증시가 2, 3% 올라간 그 근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럼 그러한 어떠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눈 감고 돈다방 미쓰리 쭉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럴듯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미쓰리가 자꾸 이런 그럴듯한 시나리오에 자꾸 딴지를 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 4월 9일날 FED 조치가 미국 위기의 전환점이래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후유증을 얘기 안 해요? 후유증을 생각하실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그 방송에서 종종 이제 정말 이렇게 돈 많은 분들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분들은 제가 주식 좀 하시겠어요라고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수익률 많이 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수익률 많이 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리스크에 관심이 있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엄청나게 좀 돈이 많은 고객이 제가 어떤 분께 소개로 저희 지점에 와서 좀 투자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 왜냐면 큰 자산가니까. 근데 그때 제가 참 철이 없었던 게 뭐냐면 큰 자산가니까 첫 번째 빨리 제가 그 자산가를 정말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계좌를 내가 유치하고 싶었던 욕심이 가장 컸겠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욕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저한테 투자하시면 제가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 함께 제가 진짜 그런 게 막 쪽집게처럼 막 착착착착 수익을 그렇게 막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투자하셔도 괜찮아요라고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1시간을 넘게 한 2시간 가까이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세요. 근데 결국 그분이 투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주임님 시장에는요 지금 그러면 주의할 점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면 돈을 벌어야 돼요. 주식에 투자하면서 물론 주식은 원금 보전이 안 되는 상품이야. 손해볼 수도 있어. 까짓거 손해보면 기다리지 까짓거 손해보면 더 투자해서 물타기 하지 처음엔 이렇게 되게 대범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나본 정말 엄청난 그 수들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막상 주식을 시작해서 하락하잖아요. 손해보잖아요. 못 견뎌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그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물타기도 하고 기다려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장이 막 흔들잖아요. 못 견뎌해요. 근데 정말 그 큰 자산가분들은 제가 경험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위험 요소가 없느냐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돈다방 미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분위기에서 초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뵈면서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아니 주식으로 돈을 벌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금액을 작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유 제가 10% 내드릴게요. 그럼 아유 10%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 없지. 한 20% 내줘야지. 한 2배는 내줘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정말 소액 아니면 빚내서 한다든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고객으로 막 만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자산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망치로 한 대씩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이분들은 10% 벌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지? 처음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까지 제가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는데 제가 왜 말리겠습니까? 그죠? 말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방송에서 혹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그러니까 자산 운영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마 저는 저의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시장 좋을 때는 미쓰리지만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 방송도 하지 말까? 괜히 시장이 초치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좀 죄송한데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이 올라간다, 시장이 내려간다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리스크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찾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솔직한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데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텐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 텐데 자꾸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좋은 얘기들만 그리고 나쁜 것도 좋게 포장하고 나쁜 실적도 눈높이를 낮추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일각의 그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의견들을 믿고 신뢰하고 제 자산과 제 고객들의 돈을 거의 몰빵을 해서 골로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까지는 감안하시고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데 좀 이렇게 오해나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쓰리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비관론자가 아니라요. 자꾸 제가 좋게 봤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쭉 쌓였는데 거의 확률적으로 틀리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마치 분위기가요. 2007년도 적립식 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의 그 적립식 펀드에 미친 듯이 개인들이 가입하고 막 이랬을 때 분위기가 자꾸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는 즐기시고 반등의 시장도 즐기실 텐데 대신에 항상 한쪽만 긍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항상 어디서 어떻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배신당할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다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따뜻한 봄날 선거 잘 치르시고요. 그리고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